도르트문트가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맨시티의 4강 진출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4강전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열리는 이 챔피언스리그 4강전, 과연 결승전에는 누가 진출하게 될 것인가, 제가 한번 간략하게 분석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8강전에서 8강 4경기 4강 진출팀을 예측해본 바가 있었는데, 야, 또 토트넘 빼고 다 맞췄습니다, 제가. 예? 아약스 경기마저, 아약스와 유벤투스 경기에서 아약스를 좀 더 높이 샀던 거, 이게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항상 제 예상을 너무나도 좀 빗나가는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 거기다가 이상하게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은 정말 치열하게 잘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어떤 예측을 제가 하게 될지 솔직히 제 자신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4강전 토트넘 대 아약스 경기부터 제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케인과 시스코 선수가 부상으로 1차전 결정이 확실시되고, 거기다가 2차전에서도 솔직히 좀 이 두 선수의 출전을 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두 선수의 부상 상태가 좀 약간 좀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1차전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 정말 토트넘의 현재 공격력을 생각한다면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릭센 선수의 중거리 슛 한방, 거기다가 모우라 선수가 플레이만큼은, 경기력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좀 폼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은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이 무게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8강전 맨시티와의 1차전 경기를 시작으로 해갖고 거의 주중 주말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토트넘이 아약스에게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이 체력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졌었어요. 좀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이고 패스하는 그 성공률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좀 토트넘의 얇은 스쿼드까지 겹치면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포체티노 감독의 이 상황별 대응,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면서 이러한 대처 능력이 확실히 좋습니다. 데니 로즈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코칭을 하고, 거기다가 상황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를 공격적에서 아니라면 좀 수비적인 면으로 좀 더 돌려 세우는, 이런 것이 좀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체티노의 상황별 대응이 아약스와의 경기에서도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저에게 있어서 좀, 아니라면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체티노의 상황별 대응에 따라서 토트넘의 결승 진출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약스가 현재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뭐 별다른 부상자 소식도 없고, 거기다가 경고 누적으로 뭐 결정하는 선수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에른 미넨과 본선 챔피언스리그 본선 경기에서도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고 16강 8강에서 레알과 유벤투스를 연달아 꺾었습니다. 이 기세가 정말로 무섭고, 거기다가 주말 경기가 미뤄졌습니다. LADBC 측에서 이제 아약스의 이 4강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차전을 앞둔 그 주말 경기를 미뤘습니다. 5월 중순으로 미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토트넘에게 앞서고, 최근 분위기 면에서도 아약스가 상당히 앞섭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글, 이거는 솔직히 제가 좀
아약스의 단점을 어쨌든 좀 찾아봐야 되는데, 물론 수비적인 면, 이 측면 공격을 허용하는 면에서는 아약스가 좀 안 좋습니다. 측면 공격을 통해서 실점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긴 한데, 현재 토트넘의 이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도 솔직히 좀 단점으로 생각하기 뭐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이 대응에 따라서 만약에 경기가 안 풀리는 경우가 생겼을 때 아약스의 이 젊은 선수들이 좀 약간 조급해지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트집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솔직히 1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그 결승 진출 확률이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 아약스가 전체적인 이 분위기 아니라면은 현재 그 경기력을 봤었을 때에는 아약스가 훨씬 더 앞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약스의 결승 진출을 좀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이 불안감, 아까 앞에서도 좀 보셨겠지만은 16강 도르트문트 대 토트넘 경기에서 저는 8강 진출팀으로 도르트문트를 예상했는데 토트넘이 올라갔었고, 거기다가 8강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저는 맨시티의 4강 진출을 예측했는데 토트넘의 4강 진출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꾸만 이 토트넘의 탈락을 예상했는데 토트넘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아약스의 결승 진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약스의 결승 진출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르셀로나 대 리버풀 경기. 사실 이 경기가 사실상 결승 대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빅매치예요. 바르셀로나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지난 경기 레반트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승점 9점 차, 거기다가 득실차가 완전 25점 차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물론 산술적으로는 잔여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고 바르셀로나가 이 스코어로 지게 된다면은 승점 똑같아지고 득실차 역전이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산술적으로는. 근데 현재 바르셀로나의 전력, 현재 여태까지의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리그 우승 확정적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올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이 정말로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바르셀로나 이퀄 메시, 메시 이퀄 바르셀로나,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메시를 뒷받침해줄 수아레즈의 결정력, 아니라면은 이 쿠티뉴나 우스만 덴벨레 선수죠. 네, 이 선수들의 이러한 활약이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작년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AS 로마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에 11경기 연속 챔피언스리그 무득점입니다. 이게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리버풀 원정 경기, 물론 그 조별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했었고, 거기다가 리옹과의 경기 0대0 무승부, 그리고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까지도 원정 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리버풀 안필드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팀다운 모습을 어찌됐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솔직히 리버풀 원정 경기가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리버풀이 지금 계속해서 승점 1점 차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다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에 무조건 올인하기도 좀 뭐해요. 특히나 이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래로 여태까지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우승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정말로 간절하다. 이거는 정말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 좋은 상황, 바르셀로나와는 완전 극과 극인 상황이죠, 리그 상황은. 근데 이 마누라 라인, 마네, 피르미누, 살라, 마네는 2019년에 정말 꾸준한 활약 보여주고 있고, 피르미누도 약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마네와 살라에게 기회를 창출해 준과 동시에 간간히 골도 넣으면서 팀에게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살라 선수가 정말 이 슈팅 감각, 골 결정력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리버풀의 수비수, 정말 올해의 선수상으로 손색이 없는 그 선수 갓다이크.
진짜 이 반다이크의 수비력이 메시와 견줄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리버풀이 리그에서도 원정 경기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 원정 경기 성적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 바이에른 뮌헨과의 26강 경기에서 3대1 승리, 거기다가 포르투와의 8강 원정 경기에서도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원정 경기에서도 이 다득점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런 점에서는 솔직히 바르셀로나가 1차전을 먼저 치르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이 리버풀의 결승 진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대신에 이 피르미누 선수의 1차전 출전 여부, 아직까지도 이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피르미누 선수가 1차전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100%는 될 수 없다. 교체 출전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피르미누 선수의 1차전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4강전에서 있어서 수아레즈와 쿠티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인 만큼, 리버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만큼 과연 이런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바르셀로나 리버풀의 결승 진출 확률이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이 친정팀에 물을 먹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현재 뛰고 있는 바르셀로나에게 물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리버풀의 결승 진출을 그래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누라의 이 공격진이 메시 플러스 알파, 수아레즈 쿠티뉴 혹은 수아레즈 우스만 덴벨레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갓다이크 선수가 메시를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리버풀의 결승 진출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토트넘 대 아약스 경기, 아약스의 결승 진출, 그리고 1차전에서조차 저는 솔직히 아약스가 밀어붙여서 아약스가 효과를 볼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리버풀 경기는 리버풀의 결승 진출을 예상해 보나 바르셀로나가 또 홈에서는 또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일단 이기고 리버풀이 역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예상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간에 이 4강전 이 대진도 참 흥미로운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